안녕하세요. 지니스 메모리 램프 김명진입니다. 매일 아침 받아보는 한국경제신문, 그 종이 위의 문장들, 그날의 흐름을 따라 오늘의 경제, 사회, 그리고 생각을 함께 걸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니의 기억 램프는 단지 소식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보와 감성, 뉴스와 책 사이, 잠시 멈춰 듣고 싶은 소리, 당신의 균형을 위한 작은 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목소리 시작하겠습니다. 하염없이 그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선명해지는 초라한 나의 마음 하나, 언제나 처음과 같은 기다림 하나.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아요. 가끔 짓궂은 농담 같은 이 세상에 다시 기다린다도 괜찮아요. 그대는 항상 나의 곁에 나란히 걷고 있으니 웃고 있으니. 내 곁에 그대, 나의 그대, 나란히 걷고 있으니 웃고 있으니. 오늘의 첫 곡은 폭삭 소가수다의 OST 곽진원의 이름이었습니다. 한 줄을 읽는 시간, 지니스 보이스. 넘겨진 신문 페이지 위에는
숫자와 사건, 그리고 그 너머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일주일을 지나왔고 지금 그 시간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읽는 경제의 문장들. 이젠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기사입니다. 훈계하면 보복민원, 참다 못해 거리로 나서는 교사들. 교권 침해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생활지도가 교사 폭행으로 이어지거나 학부모의 보복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지난달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3대 교원단체는 다시 거리로 나선다. 3대 교원단체가 대규모 공동 집회에 나서는 것은 2023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처음이다. 야구방망이에 소화기까지.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교사의 훈계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과 복도에 소화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붙잡힌 학생은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해 화가 나 소화기를 뿌렸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30일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는 50대 남성 교사가 중학생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올 4월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휴대폰 사용을 제지하는 여교사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사들은 교권을 넘어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교사에 대한 상해 폭행 사건이 전국에서 하루에 1.4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는 보복민원. 교사들은 육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도 시달린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학생 가족으로부터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악성 민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법, 교원지휘법, 초등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근거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쏟아지는 학부모 민원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 입장을 반영해 공식적인 학부모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창구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선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아동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다. 두 번째 기사는 트럼프, 관세 압박, 상호관세 대신 품목별로 타격 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 국가별 상호관세 대신 품목 관세를 관세전쟁의 핵심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일 철강, 알루미늄 관세율을 25%에서 50%로 끌어올린 데 이어 12일 철강 관세를 적용받는 파생상품 대상에 가전제품을 대거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율과 관련해서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율을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이를 각국의 관세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상호관세의 근거법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 활용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임의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다. 항소심에 들어갔지만 트럼프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의 근거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상호관세를 통해 양보를 얻어내려고 한 중국과의 협상도 큰 소득 없이 봉합됐다.
트럼프 집권 1기부터 사용된 품목별 관세는 상호 관세와 달리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 세 번째 기사는 네이버, 유럽 공약, 엔비디아와 AI 데이터 센터 만든다. 네이버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엔비디아 등과 손잡고 4세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네이버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디지털 트윈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중동 시장 진출에 공을 들여왔다. 최선주 네이버 전략 사업 대표는 사우디에서 입증된 네이버의 기술력과 실행력이 이번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로 이어졌다며 이번 협력은 네이버가 보유한 클라우드와 AI 기술이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을 넘어 유럽 시장까지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 기사는 홈빙 시대, 1인용 빙수 인기, 메가커피 팥빙 50만 개 팔려 팥빙수 신제품 줄줄이 출시. 가성비를 앞세운 저가 커피 브랜드의 1인용 컵빙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품절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가 지난 4월 선보인 4,400원짜리 팥빙 젤라또와 망빙 파르페는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6월 4일까지 누적 판매량 50만 개를 돌파했다. 2초마다 한 개씩 팔린 셈이다. 인기에 힘입어 매장에서는 재료 소진 등으로 동나는 사례가 잦다. 식품업체들은 혼자서 가볍게 빙수를 즐기려는 이른바 홈빙족을 겨냥해 1인용 컵빙수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다섯 번째 기사는 배달료 부담에 자사앱 키우는 외식 식품업계. 식품 외식업체들이 가맹점주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커지자 자사앱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무료 배달 등의 부가 혜택이 빠져 소비자의 호응은 저조한 편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SPC그룹은 베스킨라빈스 공식 앱인 베라앱을 지난 12일 출시했다. 배달, 포장 주문 기능과 함께 이용 실적에 따른 무료 쿠폰 등 멤버십 기능을 담았다. 기존에도 SPC그룹의 해피오더 앱을 통해 베스킨라빈스 배달이 가능했지만 멤버십 기능을 넣어 별도 앱을 내놨다. 다른 식품 외식업체도 자사앱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식품 외식업체들이 자사앱 강화에 나선 것은 배달 주문이 늘면서 가맹점주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앱 업체들이 유료 멤버십 혜택으로 제공하는 티빙, 쿠팡 플레이 등도 자사 앱으로의 이탈을 막는 로그인 요소로 꼽힌다. 두둥실 어른들의 볕이 들면 사랑도 익어가네. 어스다던 구름을 쫓아 청춘도 흘러가네. 아래 채어듣는 돌멩이처럼 낡고 해진 꿈들 어떠냐. 아랜 신문 한편에
아린 새나 한숨에 삼켜본다 동전처럼 둥그런 세상 어디나 이름 모를 도시명 꽃돌이 사랑하는 그대만 곁에 있다면 하얀 별들이 쏟아지는 꿈꾸던 희망의 나라로 끝곡은 체벨코의 희망의 나라로였습니다. 한 줄을 읽는 시간, 지니스 보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소중합니다.